우리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코멘트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세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세금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세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런 이제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긍정적인 세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두 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확대,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를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거래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세 지금 이제 인하하자라는 말씀 이제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서두에 이제 김병우 의원님, 그다음에 권영원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거래세가 도입되었던 배경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먼저 거래세들이 도입되었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6년도에 케인즈,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죠. 케인즈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꺼내게 됩니다. 거래 비용이 높이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투기적 거래를 일정 부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들로 나오게 되었고요. 따라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 사실상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만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외환 거래가 폭증을 하고 1970년대부터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이러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거래세가 외환 시장에서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거래세라는 것이 결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이 가장 강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투기적 거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 해 좀 반짝 이렇게 좋아졌던 거는 있습니다만 이전에 오랜 기간,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금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세를,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래세는 오히려 줄여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고 거래의 그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세 0.3% 정도인 거고요. 연역들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현재의 0.3% 수준으로 이제 정해져서 계속 20년 넘게 0.3%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예를 들어서 시장이 1년에 5%, 6% 이상씩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시기였다면 사실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 상황에서 0.3%의 거래세가 가지는 그 의미 내지는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제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세제 내지는 세율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외국에서는 지금 거래세는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내지는 세율을 굉장히 낮춰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랑 조금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이제 주식 시장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미 0.3%에서 0.1%로 낮췄고요. 홍콩은 0.1%, 싱가포르도 0.2%다 우리보다 낮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0.3%였었는데 작년에 0.15%로 인하를 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세와 더불어서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들이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를 보면 대주주의 범위가 3억 원까지 지금 축소되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주주로 이제 걸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조세의 아주 대명제. 그리고 이제 해외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점점 확대되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설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 투자자들의 인센티브,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드시 세제에 담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손익통산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손실을 2월에서 나중에라도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조금 장려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저리로 분리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제를 설계를 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그 주식의 양도소득세 설계 체제에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말씀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여기서도 사실은 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세제,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의 관점에서 세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고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NH자산운용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업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관점에서도 조금 미래의 변동성, 미래의 경영 위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예전에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의 그 실효성이 지금은 예전만큼 높지는 않다, 뭐 이런 비판들도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봄으로써 코스닥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조금 저도 지금 여기 자리에서 들으면서 생각을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는 이제 단기적이고 초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에 관련된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근본적인 그 우리 한국 증시 저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초단기적인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의 심리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이 평가 자체가 2008년 글로벌 위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말씀들 많이 하셔서, 사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 그 그래프를 보면, 여기 제가 아까 그래프를 봤는데, 그때 그 주가 지수의 우리 수준을 보시고 10년 뒤인 지금의 수준을 만약 보시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장기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거 연결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장기 부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공감이 가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게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분야라고
사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그 회계 개혁 관련된 법안이 통과를 했고 사실 오늘은 회계의 날로 해서 오늘 행사까지 있고 회계의 날로 선포가 되고 내일 그 회계 개혁법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이 우리 회계의 어떤 투명성 부분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신 부분을 이번 회계 개혁법이 잘 시행됨으로써 그런 불신을 해소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섀도우 보팅 폐지를 올 연초에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총이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섀도우 보팅이 폐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높이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섀도우 보팅이 폐지되면서 지금 근본적으로 나오는 배당의 이슈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주주가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과 성장의 과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총회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주총 활성화 노력도 연결돼서 볼 수가 있고 그 혜택이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연결해서 저희가 스튜어디십 코드의 어떤 부분의 제도의 도입하는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쪽에서 그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1월 달에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회계 개혁법이라든지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저로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노력 우리 정부 여당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주제들 사정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해서 이 자본시장의 혁신 경쟁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안들 내기 위해서 내일 또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세제 부분하고 연결해서 또 다른 어떤 투자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기 위해서 인센티브 구조 차원에서 잘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담당하는 이 다른 부처하고의 어떤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저희의 노력들이 우리 기업한테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그 자금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한테 그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우리 금융산업, 자본시장, 그다음에 우리 금융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로서 사실은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보시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김병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투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가 적은 것을 걱정하기가 아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법은 0.5% 돼 있고 시행령 0.3%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인하 부분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속도,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어서 제가 상대방 이 부서에 또 나름대로의 다른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제가 더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기금이 아니고 저희의 장기적인 운용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늘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금융 당국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장에서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그 장기 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 국내 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팩트는 맞고요.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수익률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자산을 배분하다 보니 위험 자산을 예전보다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위험 자산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위험 자산을 줄이지 않고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실은 해외의 다양한 위험 자산들로 저희 자산을 분산 투자하게 됐고 그 국내의 부분을 줄이게 되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저희의 운영 원칙 중에 공공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공성의 원칙의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운용을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공공성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조금씩 줄이면서 해외로 다변화하는 부분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찰점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뭐 저희의 평소에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줄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영향이 좋더라도 장기적인 영향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고 저희도 시장의 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시장의 단기 투자자로서의 행동보다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양적인 팽창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 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이제 발제해 주신 국내 시장의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